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대한민국이 두 쪽 나 있죠. 탄핵 찬성 쪽이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그냥 초상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모든 것이 당황한 듯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가 넘으면서 이제 포기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2월 13일 밤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사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헛웃음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뉴스와 토론 등을 보면서 점점 이것이 어떤 판으로 흐를지에 대한 걱정, 저처럼 조마조마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냥 장외로 나오신 분들이 꽤나 많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5차 변론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했는데 거짓이 지대로 뽀록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쩌다 보니까 한 달, 건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홍장원이 누군지, 여인영이 누군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뭘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계엄에 대한 이슈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고 여기에서 나왔던 이슈들, 그리고 탄핵과 내란죄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쪽쪽쪽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 이슈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 굉장히 많이 몰아쳤고요. 큰 틀이 뭐냐면 민주당이 막 거짓으로 불을 붙였어요. 불을 막 떼고 불씨가 싹 피어오르자 요것을 어디에다 토스를 했냐면 한동훈에게 토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전이 가장 치명타잖아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내홍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 찬성의 세력, 그러니까 배신자들을 키워갔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지금 구속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상계엄은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꾸 그냥 문구에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변화에 맞춰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와서 뭐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의 독재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과만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적 상황을 안다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독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는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위협 속에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 유혈사태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유혈사태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눈으로 봤을 때 전혀 피 흘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급한 나머지 어떤 말들을 계속 이어가냐면 박선원이 블랙 요원이 지금 복귀하지 않았다. 뭐 폭탄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다.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게 아니다. 이러면서 국민 불안을 계속 조성을 했었습니다. 왜냐? 유혈 사태도 아닐 뿐더러 국민들이 이 비상계엄에 대한 체감을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 계몽의 시간을 국민들이 파악할까봐 계속 자극적인 단어로 그냥 피부로 느끼는 그런
위험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빨간 점들 보이시죠? 여기에 세 군데가 관악청사, 과천청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수원에 있습니다. 이 세 곳에 비상계엄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자,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계엄군이 이 선관위 직원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그러면서 과천청사에는 정보관리국, 그러니까 개인정보 및 선거관리 서버 관리 업무를 하는 곳에 들어가서 상황을 체크했다. 그게 10시 30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23분. 중앙선관위의 과천청사로 진입한 건 30분.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국회에 침투했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선관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알았는지 10시 49분에 이 한동훈이 SNS에 비상계엄 선포를 막겠다라고 하고 한 10시 56분에 이재명이 라이브 방송을 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57분부터 경찰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통제를 했다라고 해도 민주당 인사들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카톡방에 남아있죠. 출입증, 신분증 확인하고 들여 보냈습니다. 여기서 뭐 이준석이 그 앞에서 야 이거는 내란이야 국회 문 열어 뭐 생쇼를 했죠. 그냥 출입증 놓고 들어가면 될 일이었는데 그냥 쇼를 한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1시간 뒤에 포고령 1호가 발령이 됐고요. 11시 48분에 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했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고자 했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아구가 맞지 않죠? 선관위에는 계엄을 선포한 후 7분 만에 투입이 된 상황, 1시간이 넘어서야 국회로 투입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땡땡시 48분 그때 국회에서요 본회의가 개최됐고 이 전원 찬성 190명이 들어갔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됐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데 한동훈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과 악수를 하는 사진이 찍혔었죠. 증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요. 이번 계엄은 대통령의 생각이고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과 계엄 상황실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머물렀다라고 밝혔고요. 눈물 질질 짜면서 김병주 유튜브에 나와서 오염된 진술을 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곽종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나는 항명을 했다라고 눈물 질질 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이다 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금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뭔가 말이 달라지고 있죠.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현장 상황을 물어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거친 입, 그러니까 이제 거짓을 쏟아내는 입이라고 말하는 홍정원 국정원 1차장. 이 사람은 개인사 또한 굉장히 비리가 많은 사람이죠. 이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가 왔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하라 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하신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홍정원의 발언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홍정원과 국정원과 관련된 박선원,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서열이 더 높다라는 그 박선원 의원이 좀 매치가 돼서 뭔가 일을 좀 키웠었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급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
체포를 지시하라 라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KBS 인터뷰에는 대통령한테 체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 방첩사령관이 나에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한 달 뒤에 또 바뀝니다. 이 정치인 체포 보고는 국정원 정무직 회의 때 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가 달라집니다. 오후 대선은 사실 정무직 회의 때는 너무 민감한 것이라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국정원장은 체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밝혔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이 오염된 진술을 하는 쪽이 어느 쪽이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건 뭐냐면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자,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 체크 차원에서도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이 되었다. 그래서 헌재는 내가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야 되니까 이 선관위와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지만 헌재가 지금 다 기각하고 있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란죄를 두 가지로 다루고 있어요. 국헌을 문란시켰냐, 그리고 폭동을 일으켰냐,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험합니다. 이들이 이 두 가지를 다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헌 문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진술이 필요했냐면 국회의원 끌어내 한동훈 체포회 이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다 끌어내, 그러니까 표결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투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천 명을 보내도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힘든데 고작 3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보내서 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국회의원을 막을 수 있겠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회에 들어갈 때 신분증 확인하고 들여보내지 않았냐. 그리고 비상계엄을 10시 23분에 선포하고 11시 40분이 넘어가지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이유는 뭐겠느냐. 국회에 대해서 뭔가 통제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독재 체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체포하고 어디 감금하고 암살하려고 했다. 이걸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런 거짓 진술을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이 막 까발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닌데 이미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쪽으로 가야 되는 탄핵 찬성파들은 헌재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헌 문란은 또 안 되겠네 하고 제끼고, 또 하나가 뭐냐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잡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무장한 군인을 투입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얘기했죠? 실탄 이야기하고 총구를 국민에게 겨눴다. 그리고 블랙 요원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밤 들고 돌아댕긴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무장한 군인들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것도 이미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왜? 헌재에서요, 재판장에서요, 이 말을 한 증언은요, 굉장히 신중하죠. 여기서 거짓말했다간 그 죄가 더 커지죠. 그게 위증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위증죄, 이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아니, 계엄군이 들어가서 폭동이고 뭐고 유혈사태고 전혀 네버 실탄도 보유하지 않았어. 칠탄도 지급되지 않았어. 그게 사실로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국헌 문란도 패스 통과되고 지금 폭동도 통과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찬성 쪽에서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 절대적으로 회복이 되죠. 잘 마무리될 겁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투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열면 열수록 진실만 열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격의 거인이 아니라 지금 반격의 거인으로 이것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 새로운 2기 들어서면요. 윤석열 대통령인 트럼프 2기처럼 그냥 다 파이어 해서 진짜 일거의 척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객관적인 사실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부분, 이것은 그냥 간단하다.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고, 이 객관적 사실이 잘못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술을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누가 지시를 했고 받았는지 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스토리에 온 국민이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하겠죠. 더 강력해질 윤석열의 2기가 기대가 됩니다. 김명윤 TV였습니다.